과거부터 미국 증시는 반드시 이렇게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 고점을 돌파한 상태죠. 자, 이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요 시기마다 트렌드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해왔기 때문인데요. 주가는 기업 실적의 함수죠.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즉, 새로운 트렌드가 새로운 실적 모멘텀을 만들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고 그 실적이 누적되어 왔다. 즉, 전고 돌파의 비밀은 바로 실적의 급증이었다. 그리고 이 실적 급증의 원인은 트렌드의 태동이었다. 자, 90년대에 일어난 이 주가의 급등, 닷컴 버블을 만들어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89년에 월드와이드웹 WWW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PC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때부터 나스닥 지수는 무려 540%가 올랐어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하지만 인터넷과 PC의 대중화에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스마트폰, 2009년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현재까지 1000%가 넘게 올랐어요. 물론 이때는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한 이후였고, 현재까지의 주가 상승도 스마트폰 하나 때문은 아니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가져온 그 트렌드의 변화, 우리 일상의 변화, 그리고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기까지 그 트렌드를 스마트폰이 현재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와 이때가 다른 거는 이때는 이미 정보화 사회였습니다. PC, 인터넷, 모든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상태. 반면 이때는 현재 같은 정보화 사회가 아니었죠. 그 정보화 사회를 만든 기반이 됐던 게 인터넷과 PC였기 때문에 이게 도입돼서 대중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가 한번 대중화가 되고 정착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증시에 장기간 랠리가 왔다. 그 랠리는 1, 2년짜리가 아니라 5년, 그리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자,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나스닥 지수의 매년 상승률 20, 30 넘어갑니다. 그 이후 닷컴 버블로 인해서 꺾이긴 했지만 인터넷과 PC가 가져온 증시 랠리, 그 힘은 굉장히 강하고 길었다는 거예요. 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 복리로 계속 상승은 했지만 증시가 이때만큼 강렬하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거품이 꼈던 때죠, 이때는. 그리고 챗 GPT가 탄생한 현재 AI 모멘텀이 이제 막 시작했다. 중요한 거는 이 AI 모멘텀이 단기에 꺼질 것인가, 오래 지속될 것인가, 이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바로 트렌드가 발생한 이후에 이로 인한 실적의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죠. 우리가 보통 일시적인 이슈, 그리고 테마주, 하루 이틀 상한가 갔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들과 시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트렌드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실예로 비교적 최근에 한 차례 굉장히 붐을 가지고 트렌드를 탔던 메타버스, 페이스북의 사명조차 메타로 바꿔버린 강렬했던 모멘텀이었는데, 자, 메타버스 주가들 지금 어떻게 됐죠? 다 꼬꾸라졌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속 가능한 트렌드가 아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메타버스로 인해서 기업이 바로 실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즉시 실적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었다는 거죠.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 트렌드, 모멘텀이 실적으로 바로 바뀔 수 있냐, 기업이 그 기술 혹은 트렌드를 이용해서 바로 돈을 벌고 고객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올 수 있냐, 메타버스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도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트렌드라면 증시는 중장기 모멘텀을 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AI는 그럼 뭘까요? 자, 챗 GPT를 기점으로 한 AI 모멘텀, 지금 현재 초입인데요. 말씀드렸듯이 PC 같은 경우는 대중화되기까지 몇 년이란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고 그 정보와 기술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기업과 대중의 수준이 이미 올라가 있다. AI라는 모멘텀이 중장기 증시를 리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대중화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거나 혹은 없을 수 있다. 지금 즉시 AI 기업들이 돈을 벌 수 있다. 현재 엔비디아, 하락 후에 정고점을 제일 빨리 넘었던 엔비디아가 실제 AI로 돈을 벌었죠. 이 AI가 그냥 메타버스 같은 허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크게 올라갔지만 엔비디아의 PER 수백 배 갈 것 같았지만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니까 PER이 수십 배로 확 떨어졌다. 높은 주가가 정당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즉 AI 모멘텀이 지속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현실과 증시, 주식 투자에서 어떤 산업, 어떤 직종, 어떤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실제 AI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드는 직종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실제 음식료 서비스, 그 직종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 그리고 저숙련자가 많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 또 창의력을 크게 요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이런 직종이 AI로 대체를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의 공통점은 인건비 비중이 높다, 그리고 서비스의 비중이 높고 사무보조의 비중이 높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공통점이죠. 이런 직종은 추후에 그 종사자들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그게 첫 번째. 그리고 AI로 대체가 되었을 때 그 효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두 번째에 집중을 해야겠죠. 2022년부터 30년까지 고용 수요의 변동률, 수요가 줄어드는 직종들, 자 이거예요. 음식료 서비스, 고객 서비스, 사무보조. 지금도 이미 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직종들이다. 반면에 AI로 대체가 어려운 직무들, 이런 회색 음영들이에요. 자, 건설직, 그리고 예체능, 사회복지, 농업, 이런 분야들은 AI로 대체가 어렵다. 실제 뒤에서 대체가 되고 있는 그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주식 투자자로서 어떤 힌트를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AI의 대중화가 멀지 않은 이유, AI를 도입하는 그 즉시 기업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업무의 작업 퀄리티가 올라가죠. 사람은 많아야 8시간, 10시간, 12시간 그 정도 일하면 지칩니다. 퇴근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하죠. 하지만 기계는, AI는 쉬는 시간이 없죠. 계속 일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합니다. 작업 퀄리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다. 효율성도 증가한다. 그리고 AI를 이용했을 때 작업의 난이도가 굉장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 AI를 관리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더라도 고효율 AI를 통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뽑아낼 수가 있다.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일을 AI가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난이도는 크게 감소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똑똑한 사람 안 뽑아도 똑똑한 AI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업무의 한계가 없어져요. 시간, 노력, 그리고 뇌 용량, 능력, 지능, 모든 측면에서 인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업의 비용 감소를 가져오겠죠. 그럼 결국 영업이익률은 올라갈 것이고 기업은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게 AI가 가져오는 효과이자 기업들이 AI를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AI 도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 기업의 효율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업의 주가 또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개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AI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졌죠. 너도 나도 AI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 세계에서도 그렇고 일상 그리고 업무, 깜짝 놀랄 정도로 AI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AI 대중화는 절대 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할 거다. 즉 AI 모멘텀이 가져올 증시 상승의 원동력은 짧게 끝나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실제 AI의 대중화 사례를 보면은, 자, 상담원, 지금 웬만한 업체는 전부 다 상담원이 챗봇이죠. 그리고 실제 국민은행을 포함해서 은행 콜센터 상담원들이 대규모로 회고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사무원들, 문서 정리하고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단순 반복 업무 하는 것들, 엑셀이나 PPT 정리하는 것들, 이런 것도 지금 AI가 다 합니다. 웬만한 능숙한 사무원 한 명 두는 그 비용으로 AI를 도입했을 때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높은 능률을 낼 수가 있다. 종업원, 이거는 이미 웬만한 유명 호텔만 가도 무인 체크인이 일반화됐어요. 음식점에서 음식 주문, 서빙, 전부 다 기계, 로봇, 사람이 안 합니다. 이런 분야는 이미 대체가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실제 마케팅 쪽도 창의력이 요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AI가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챗 GPT에서 마케팅 문구, 카피라이팅 문구, 썸네일, 카피라이팅 이미지, 광고 영상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필요한 요건을 해서 넣으면 뚝딱 만들어져 나옵니다. 인간이 고민해서 며칠 동안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물들을 1초, 2초 만에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실제 이미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마케팅 업무 종사자들, 마케터들 대규모 해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미 현실이다. 실제 소기업들도 마케터를 채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AI가 다 하니까.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창의력을 요하는 업무라 생각이 되지만 기존의 인터넷, 쌓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력 있는 디자인을 뽑아냅니다. 어떤 표정, 어떤 요건들,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디자인해달라. 문구만 넣으면 그냥 뽑혀 나와요. 그리고 성우, 출판, 유튜브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지금 웬만한 채널들이 전부 다 AI 성우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들을 공장처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오디오북 같은 부분, 성우들이 지금 설 땅이 없어지고 있어요. AI가 성우들의 설 자리조차 뺏어가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코딩, 일반인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그런데 챗 GPT에 이러이러한 코딩 짜줘. 한 줄 넣었더니 코딩이 수십 줄이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입력만 하면 뭐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 차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코딩을 가지고 뭔가 기준, 산식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챗 GPT로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도 일반인이 우리나라 말로 입력만 해도 뽑혀 나온다. 그리고 운전, 운송,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율주행이 일반화 될 거예요. 머지않았다. 그리고 금융, 투자 분야에 있어서도 자동 매매 알고리즘, 이건 지금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제, 경기 분석, 과거 데이터를 통한 미래의 분석, 자료 수집, 정리,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 검토, 이런 것들이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불과 코로나 직후, 그리고 현재 몇 년 안 지났지만 AI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사례가 어마어마해요. 우리 실생활 그리고 업무에 AI가 어마어마하게 침투하고 들어와 있다. 자,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이후 빅테크 기업들에서 구조조정한 내역인데요.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해고를 했어요. 인력의 6%, 심지어 10%가 넘는 비율. 이미 코로나 직후부터 이런 대규모 구조조정은 시작이 되었다. 이 이유는 바로 AI의 대체 때문이죠. 자, 그럼 AI 수혜주, 뭐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반도체입니다. 실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실적 두각을 보이면서 치고 나왔죠. 실제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금캐러 온 사람들보다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수레 팔고, 옆에다 숙소 만들어서 숙박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어요. AI가 어떤 방향으로 쓰이든지 결국 그 AI를 구성하는 건 반도체다. 그리고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역시 AI 인프라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AI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죠. 결국 AI 산업의 확장은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가져온다. 그리고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죠? 바로 스마트폰이에요. 결국 AI는 이 스마트폰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겁니다. 현재 갤럭시 24 실시간 통역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 이 중 어떤 것 하나는 스마트폰 기능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그런 기능이나 산업 표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I를 장악하는 기술이나 기업,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AI 대체 비중이 높은 기업, 이런 것들은 기업 자체의 효율성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겠죠. 비용이 줄고 업무 효율이 올라가고 결국 기업 성장에 의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을 눈여겨보자. 그리고 자율주행, 이게 지금 100% 완전 자율주행이 되냐 마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결국에 이 100%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AI의 도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요. 옆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사람을 치고 꺾으면 자전거를 쳐요. 이때 자율주행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도덕적으로 굉장히 애매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100%까지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의 자율주행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율주행 AI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 이런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갈 수 있겠죠. 결국 주가는 실적의 함수, AI로 인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준으로 기업을 보는 눈이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필요하겠죠. 자,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AI 피어 테이블 밸류 체인, 각 종목별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AI 생태계에서 어떤 비중,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인지 화면 캡처하셔서 여러분 투자에 참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첨부드립니다. 총 이렇게 2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캡처하셔서 보관해놓고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